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5일 오전 9시 출석을 통지했습니다.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일이 마지막 통지라면서 더 이상의 협의는 없다는 뜻도 함께 전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체포영장을 넘어 아예 당장 구속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소와 재판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소환을 두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사 내용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정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덕수 전 총리 역시 소환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도 특검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후 조사 불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검사 시절 피의자가 조사자 설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까? 김건희 여사도 또 소환 조사 시키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세 분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고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 일정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혀가는데 5일 오전 9시에 출석을 재통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시간 조율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시간이요. 그날 1시간, 2시간 차이일 텐데 이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소환 조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 중요하지 않죠. 예. 그런데 원래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오전 조사를 통지할 때는 보통 오전 10시에 통지하기는 합니다. 보통이요? 왜냐하면 이제 수사관도 출근해야 되고 또 출근해서 조사 준비도 해야 되잖아요. 9시에 출근해서 조사까지 1시간 정도 준비 시간을 갖고 10시부터 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관례라고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부터 부르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그날 조사할 분량이 방대할 경우에는 어차피 오전 11시 반부터는 점심시간 때문에 오전 조사 너무 짧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수사할 분량이 방대할 경우에는 오전 9시에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마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예. 그날 오전 9시부터 나와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8일 조사 때와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됐죠. 난 오전 9시에 못 나가겠다는 거죠. 예. 이 출석 시간만 1시간 미뤄서 10시로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상황인데 아마 이 약간의 시간 조정 정도는 특검에서 들어주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그럼 복 의원님,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특검과 의견서 제출하고 시간 바꿔달라, 날짜 바꿔달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뒤로 미루는 느낌이잖아요. 예. 계속해서. 그 특검은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기간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한정된 기간 동안 최대한 이리저리 핑계로 이번 건도 벌써 한 5일을 뒤로 미루는 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차례 하면 거의 한 달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그 공범들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많이 됐고 예. 이것에 대해서 특검에서 보강만 하면 되는데 핵심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진척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최대한 질질 끌으면 특검 기간 뭐 거의 다 돼서 또 나중에 급하게 마무리를 하게 하고 예. 뭐 이렇게 해서 수사 자체를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읽힐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예. 이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일국의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의 모습이 저렇게 일반 잡범들이 재판 피하고 시간 끌기 작전하는 것 그보다 더 정말 그 치졸하게 작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근식 시장님, 윤 전 대통령 측 전략은 이제 소환 조사 날짜 가지고 계속적으로 미뤄졌으면 앞으로도 이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도 그렇게 뭐 밑으로 지하로 갈 거냐 지상으로 갈 거냐 예. 며칠이냐 시간 뭐 가지고 실행위를 벌이는 게 저는 효율성 면에서 좋지 않다고 보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저렇게 기싸움을 할까 예. 실익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복 의원님께서는 이제 수사나 조사를 뒤로 미루려는 계산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일단 소환에는 응해야 되는데 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응하지 않으면 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빌미를 주니까 예. 응하는 것을 큰 모습으로는 큰 원칙으로 응하는 건데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빌미를 자꾸 제기하는 거죠.
예. 난 응하려고 했는데 나 지하로 가고 싶은데 지하로 오지 말라니 나 못 가겠다. 나 응하려고 했는데 나는 5일은 못 가겠다고 했는데 5일 오라고 하니까 못 가겠다. 예. 나는 가려고 했는데 10시를 갔으면 좋겠는데 9시로 하니까 못 가겠다. 뭐 이런 식의 좀 빌미를 자꾸 만들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조차 들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구차한 그 욕구 조건을 덜 걸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도대체 저는 실익이 있을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봤을 때 12.3 비상계엄 자체를 본인이 정당하다고 지금도 생각하시는 분이잖아요. 그 국민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고 예. 그렇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이런 형사법 절차에 대해서는 좀 당당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본인 스스로 당당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형사법 절차에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저는 앞뒤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예.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이건 변호사님 특검에서는 형사법의 마지막 단계라는 표현을 썼나요? 구속영장까지도 뭐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시사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으로 바로 직행을 한다고 하면 발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봐요? 사실은 혐의 사실의 소명이 돼야 되고요. 이 구속의 필요성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예. 구속의 필요성이라 함은 증거인멸의 우려 또는 도망의 우려인데요. 뭐 윤 전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도망할 우려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결과론적으로는 혐의 사실이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진술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이나 물적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소명될 만큼 수사가 이루어졌는가, 거기에다가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가 핵심인데 사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 중에 이 대통령 경호처법상의 비합본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가 경호처의 실무진들이 거부해서 미수에 그친 그 예. 혐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검찰에서 특검에서 주장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사유이기 때문에요. 가장 중요한 건 구속영장 청구가 된다라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아예 출석 불응해서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진술 없이도 현재로서도 혐의 서명이 가능할 정도로 증거관계가 충분히 갖춰졌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5일에 나온다 하더라도 조사가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좀 의문이 있는데 저번 1차 조사 때요. 현장에서 조사를 거부했던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한 것 아니냐. 그 조사하는 사람이? 네, 조사에서. 아.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시간을 끌기 위해서 네. 조사 못 받겠다라고 저렇게 버티면서 전략을 다시 짜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어떤 증거를 제시했는지는 저도 궁금하긴 예, 합니다만은 예.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물적인 어떤 증거가 아닌가. 보통 진술 증거 누가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라는 것만으로는 이렇게까지 당황하진 않거든요. 예. 그렇다면 CCTV라든가 녹음 파일이라든가 문서라든가 이런 어떤 물적 형태를 지닌 객관적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놀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저 내용까지 포함해서 시간을 끄는 것이 혹시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특검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인데 그러면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이고은 변호사 법률이니까 이런 경우 저런 가능성 변호사로서 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한 추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유가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총경,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이 왜 나를 조사하느냐, 특검이니까 검사가 나와서 조사하라라고 하면서 오전에는 박총경의 조사에 순순히 응했다가 조사가 1시간가량 진행된 다음에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조사자 교체 요구하면서 조사에 불응했다라는 조사를 거죠. 받다가. 네, 예. 만약에 사법경찰관이 조사하는 것 자체가 불쾌했다면 사실 박종경이 오전 조사 시작하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은 특검보를 통해서 그날 누가 조사할 것인지 조사 일정에 대해서 다 브리핑을 받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차담을 예, 나누면서. 예. 그럼 그때부터 불만을 제기하고 오전 이 조사부터 비토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지 않고 받았다는 것은 조사 과정 중에 부인하기 힘든 내지는 예측하기 힘들었던 증거가 나왔을 가능성, 그리고 아까 지금 보셨던 화면처럼 저도 물적 증거가 제시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예. 물적 증거냐?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관련해서 경호처 직원 내지는 상부에게 지시를 한 것을 누군가 녹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녹음 파일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참고인 진술이 아니라 부인하거나 배척하기 어려운 녹음 파일 등의 물증이 나왔을 가능성을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복 의원께서는 앞서 좀 시간 지연 전략의 측면이 있다라고 뭐 해석은 하셨지만 이런 이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저런 것 플러스 어쨌든 간에 길게 끌려고 하는 의도가 제일 커 보이고 예. 특히나 저런 증거가 나왔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지 간에 말이 안 되는 변명이라도 하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 그다음에 오늘 7월 5일 날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또 다시 출석을 가지고 또 밀고 당기기를 삼천 소환. 또 할 것 예. 같은데 그때도 또 마찬가지로 5일 날 조사에서 나왔던 것들에 대한 어떤 변명, 핑계거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럴듯하게 갖다 맞출 것이냐 예. 이런 준비들을 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예. 합니다. 김근실 시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우리 이고은 변호사 추측이 좀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만약에 박총경한테 받는 걸 거부했다면 오전에 받는 것 자체가 일단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모르고 받았을 리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오전에 1시간 반 정도 받다가 점심시간에 갑자기 점심 이후에 조사에 불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오전에 박총경과의 조사 과정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깜짝 놀랄 만한 걸 보고 점심시간에 변호인들과 협의해서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조사를 거부하는 게 일단 시간을 버는 게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 조사를 오전에 했다는 박총경은 경찰대 출신의 에이스 수사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변호사 네.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높은 수준의 자료와 증거를 갖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어서 예. 아마도 우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오전에 박총경과의 조사 과정에서 좀 놀랄 만한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그러나 이제 어쨌든 7월 5일 날 또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또 나와서 저 비슷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추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만약에 증거가 정확히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 며칠 동안에 아마 변호인들 협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방어 전략과 진술에 대한 전략을 갖고 나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윤 전 대통령의 이런 움직임을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요, 최근에 김건희 여사 근황이 진짜로 아프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니 예. 지금 현재 그 저혈압이 예. 아주 심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어지럼증, 현기증, 예. 그리고 그 호흡 곤란 이런 데 다른 여러 데 그 몸에 너무 안 좋은 게 많아서 예. 병원에서 이제 그 휠체어 타고 저혈압이다 보면 현기증이 심해요. 예. 그래서 그 휠체어를 탔다. 열자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이게 우리가 매정하게 그래도 그 정도는 뭐 휠체어 탔다 해서 이게 뭐 그런다고 특검이 안 부를 것도 아니잖아요. 우울증이라는 게 스트레스에 따라서 상황이 나빠질 수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법률적 대응을 보면요. 떠오르는 단어가 무식과 고집인데요. 여태까지 국정 운영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를 위해서 희생 번트를 대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것도 이공훈 변호사께 먼저 여쭤볼게요. 김지호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희생 번트를 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도움이 됩니까? 사실 뭐 어떠한 의도인지는 뭐 저희가 충분히 알기는 좀 어렵지만 예. 그렇지만 김건희 여사가 우울 증세로 사실은 병원에 입원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모습은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 특검 조사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김건희 여사는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어디 신체적인 상해 때문에 입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울 증세로 입원을 했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면 우울 증세가 더 심화된다라는 취지의 변소를 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통원 치료 확인서나 뭐 진단서 등을 내면서 소환 일정을 연기시키거나 아니면 소환에 응하더라도 빠른 시간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진술하겠다라는 식의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금 윤 전 대통령과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쟁점이 상당 부분 또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쓰고 있는 많은 전략들이 김건희 여사의 이 소환 통지가 왔을 때의 전략과 상당 부분 닮아 있을 가능성들도 있어서 조금 더 이 조사에 임하는 태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특검 현판식이 내일 오전에 예정돼 있죠. 기자들은 이제 민중기 특검에게 계속 이것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소환 관련해서인데 어떻게 오늘은 답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먼저 소환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 먼저 소환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건 사건 진행 상황을 보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정해진 바 없습니다. 글쎄요, 특검이 여러 가지 수사를 진행을 하겠지만 보기에는 일단 뭐 언론이나 대중의 관심, 김건희 여사가 언제 조사받느냐 여기에 좀 몰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려 16건에 대한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수사를 좀 하고 나서 부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돼요. 그래서 맨 처음부터 덜커덕 부르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상황 시간이 자체가. 좀 걸릴 거라는 예상이시네요. 저는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16건 전체가 다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인 그 관계들이 있다라고 추측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본인 한 사람만 조사해서 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의혹이 있는 그 업체 관계자들이라든지 여기까지 다 수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김건희 씨가 저렇게 우울증으로 들어간 사람이 휠체어를 타는 이런 진귀한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구경하게 되는데 우울증이었다가 저혈압이었다가 휠체어까지 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역시 김건희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래도 진영에 따라서 우리 편이니까라고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아마도 국민의힘이나 혹은 그 뭐 보수라고 불려지는 분들 가운데서도 응원하는 분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